안녕하세요, 앵글 남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조립식 앵글과 그 다음에 스피드랩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조립식 앵글을 가지고 1인 책상을 한번 만들어봤었거든요. 1인 책상을 조립식 앵글로만 만들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무볼트 앵글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무볼트 앵글로 만들었을 때 과연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며 그 다음에 하중은 얼마나 또 나갈 것인지 제가 건장한 또 제가 한번 올라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 시간도 제가 무볼트 앵글과 조립식 앵글에 한번 무볼트 앵글로 조립을 하면서 한번 시간을 측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립식 앵글로 1인 책상을 만들었을 때와 무볼트 앵글로 1인 책상을 만들었을 때 두 가지를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볼트 앵글 같은 경우는 하부에 조절바를 또 달 수가 있거든요. 조립식 앵글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는 제가 조절바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볼트 앵글 자재를 한번 챙기러 가볼게요. 자, 자재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600에 1200에 높이 750에 단수는 책상 한 단, 이렇게 한번 자재를 챙겨볼게요. 자, 이 기둥은 90cm짜리를 750으로 한번 재단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800이 너무 높다 보니까는 750으로 한번 재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길이를 제가 765 정도로 재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마지막에 제가 좀 이따가 조절자를 달 텐데 이 구멍이 있어야지 조절자가 체결이 되거든요. 자, 그거는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재의 준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무엇이 준비가 됐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조립식 앵글과 사이즈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금액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림은 제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재를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60cm가 4개, 그 다음에 120cm, 지나가는 가로바에 120cm는 3개, 그 다음에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770으로 제가 재단을 했습니다. 기둥이 4개, 바닥에 고무도 4개, 망치 하나.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이게 조절발이거든요. 높낮이 조절할 때 쓰는 조절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지면이 안 좋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지면이 안 좋을 경우에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조절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합판 600에 1200짜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600에 1200짜리를 준비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합판이 48짜리 기준으로 1220에 2440이다. 그걸 4등분 했을 때 600에 1200짜리가 총 4장이 나온다. 그래서 최대한 금액을 줄이고자 최저가를 위해서 600에 1200짜리 합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이머를 시작을 해볼게요. 기둥에 고무를 전체적으로 항상 제가 강조했듯이 양쪽에 기둥을 먼저 만들 겁니다. 무볼트 앵글을 조립하실 때는 너무 세게 망치로 박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에는 다리와 다리를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뛰게 되면은 다리가 좀 흔들릴 위험이 있겠죠. 기둥 하나는 완성을 했고, 똑같이 기둥을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둥 2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2개를 빠르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제품의 구조는 완성이 됐고,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처지지 않도록 보강대만 삽입해주면 자,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번과 동일하게 판을 올려놔서 마찬가지로 피스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완성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5분 30초 정도가 걸렸네요. 5분 30초. 중간에 제가 보강대들을 밖에다가 놔두고 와서 왔다 갔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4분이면 조립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이거 합판을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합판을 제가 고정을 해놨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툭툭 때렸을 때 합판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정을 하냐. 보시면 단면들에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에 아래에서 위로 피스를 박은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밑에 보시면 하부에 발이 지나가고 양쪽도 디귿자로 하부가 돌아가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조립식 앵글과 동일한 시간과 그 다음에 견적을 비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구조들도 사실 만들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가로바를 이중으로 해가지고 밑에 돌아가는 디귿자 바가 하나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실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실 식탁으로 쓰고 있는 책상인데,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직접 만든 하부가 디귿자로 돌아가는 방식, 아니면
이렇게 이중으로 발을 이루면서 고정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무볼트 앵글의 장점은 사실 조립식 앵글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모양, 원하는 구조 전부 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제작이 가능하다, 이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도 똑같이 뭐 노트북이나 제가 필기구 같은 걸 놔두고 같이 한번 배치를 해봐야겠죠. 어떠한 모양이 나오는지. 제품이 완성된 거를 제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조립식 앵글과 마찬가지로 D자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구조는 상부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처지지 않게끔 보강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무볼트 앵글로도 제가 1인 책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상당히 넓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트북, 그 다음에 저희 마우스 패드, 그다음에 필기구까지 옆에 놔뒀고, 실질적으로 데스크탑도 만약에 한다면 데스크탑 본체, 그리고 모니터, 앞에 키보드, 옆에 필기구나 뭐 간단한 위에 올릴 수 있는 서랍 같은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한번 아래쪽이랑 배치도를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립식 앵글 때도 보여드렸는데 밑에 하부가 굉장히 큰 느낌이 납니다. 보이시죠? 위에도 이런 식으로 공간이 많이 남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가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미리 저희 프로그램에 ERP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한번 견적들을 빼봤어요. 낱개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랬을 때 금액이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4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빼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만들었던 620 회색의 일반 합판, 620 회색의 600에 1200의 일반 합판으로 했을 때는 59,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20, 조립식 앵글 제가 말씀드렸죠? 6 시리즈, 그 다음에 4 시리즈, 420 앵글로 사실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는 46,0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오늘 이렇게 무볼트 앵글, 무볼트 앵글로 사실 이렇게 만들면은 무볼트 앵글로 만들었을 때는 56,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조립식 앵글보다 무볼트 앵글이 더 싸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제가 직접적으로 입력해보면서 두 가지를 비교해보니까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나지 했더니, 조립식 앵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6 시리즈로 했고, 그 다음에 조립식 앵글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삼각, 그 다음에 바닥에 고무, 볼트너트 이렇게 부속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일 수 있는 공구까지 했을 때. 근데 무볼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무망치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값을 보더라도 한 3,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은 조절바를 달았을 때, 무볼트 앵글에 조절바를 달았을 때, 그럴 때는 한 62,000원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견적감들은 여기에 밑에 제가 배송비까지 사실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금액을 초저가를 맞추기 위해서 48짜리 한 장을 4등분을 했을 때 이 한 장 값을 계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절바를 다는 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조절바를 갈 때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앵글에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둥에 이렇게 이 브라켓이 앵글과 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트를 끼워서 너트로 조여주시면,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손으로만 약하게 조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브라켓이 앵글과 고정이 된 모습이 보이시죠? 자, 바닥의 지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그 다음에 조절발은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높이까지는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의 단차가 3cm 정도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면이 한쪽이 높다, 한쪽이 높으면 돌리면은 낮아지고, 반대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풀리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세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조립식 앵글도 한번 올라가서 직접 보여드렸죠. 무볼트 앵글도 마찬가지로 앵글라면 제가 한번 직접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무게가 95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위에서 뛰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움직임도 없고. 자, 아주 짱짱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무볼트 앵글을 이용해서 1인 책상, 저가인 1인 책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앵글을 제가 만들었을 때 사실 한 19분 30초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5분 30초 정도인데, 거기에서 제가 아까 준비물을 사실 빠뜨린 게 있어서 나갔다 왔다 갔다 한 시간 한 1분 정도를 제외하면 4분 이내에 아마 조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마 요즘에 사실 창고나 물류창고에서 빠레트랙을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빠레트랙의 하나하나 단품의 뭐 명칭이나 아니면은 제품의 구조가 어떤 모양인지, 아니면은 이 물건들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빠레트랙의 상세한 부속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어떻게 조립을 하는 것이며 어떤 식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부속인지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글람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